더 많이 보시고 좀 복습 좀 해주세요. 네, 제발 예.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확통 한 번만 하면 니들은 근데 확통하면 수능까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기출. 개꿀 됐죠? 문과 수학이 아주 편리한 점 됐죠? 근데 사실 수투도 정말 헬이에요. 수투, 확통, 맞아. 미원 네. 미원만 좀 쉽더라. 교수님들 많이 좀 그렇대요. 힘들대요. 그 애들 수학 공부 문과 애들 경영학과 오면은 1도 안 해가지고. 근데 경영이 좀 문제예요. 경영은 그러니까 적분을 알아야 되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원래 근데 적분이 없었어요. 문과에 미적분 자체가 없었어요. 아니요, 다시 팔죠. 갑시다. 자, 앞으로 넘기겠죠. 뭐. 자, 경우의 수부터 갑시다. 자, 합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왜 사건은 안 나와? 자, 우리가 어떤 실험을 막 해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실험을 관찰하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그 해당 사건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날 개수,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경우의 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할 때요, 그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건데, 합의 법칙의 기본 포인트는 뭡니까? 5어 또는이죠. 또는. 자, 어떤 A라는 사건과 어떤 B라는 사건이 전혀 관계가 없을 때, 그러면 그 두 개의 사건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더하면 되겠다. 동시에 일어나지도 않고요,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아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그 두 개의 사건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더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눈의 합을 두 개를 던졌을 때 4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눈의 합이 4인, 주사위는 뭐 있습니까? 1, 3, 그리고 2, 2, 그리고 3, 1. 자, 이렇게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을 거예요. 자, 눈의 수의 합이 9가 되고 싶어요. 그럼 9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뭐 있어요? 3, 6, 그리고 4, 5, 그리고 5, 4, 그리고 6, 3. 자,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까? 네 가지 있겠죠. 자, 그러면 4가 나오거나 또는 9가 나오는 경우, 그러면 내가 더해서 4가 나오는 케이스랑 더해서 9가 나오는 케이스가 서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리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사건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총 모두 몇 가지가 나온다? 7가지가 나온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요, 내가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 이렇게 두 가지의 사건이 있을 때, 그 두 가지의 사건이 어떻게 될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라는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관계가 전혀 없을 때, 그 경우는 두 개의 사건을 어떻게 해주는, 더해주는 효과가 이루어진다. 됐습니까? 자,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M가지예요. 그리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N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경우는 두 사건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수학 참고서가 5개, 영어 참고서가 3개. 그랬을 때 이 중에서 내가 책을 한 권 고를 거예요. 그럼 몇 가지예요? 8가지겠죠. 자, 크기가 다른 주사위를 막 던져서 5의 배수가 나오는 케이스 찾으래요. 그러면 5의 배수가 나오는 게 5일 때랑 10일 때. 15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면 5일 때 가지수 찾고 10일 때 가지수 찾고 두 개 더하면 몇 가지가? 7가지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요. 자, 경우의 수와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됐습니까? 자, 내가요, 지금처럼요, 1부터 15까지 적혀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랬을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내가 A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집합으로 표시하면 A가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2, 4, 6, 8, 10, 12, 14가 있겠죠. 예. 됐죠? 자, 그 다음 B라는 사건을 내가 만들었는데 B라는 사건은 3의 배수가 나온대요.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3, 6, 9, 12, 15가 있습니다. 그러면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대요. 그러면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 되는 거 누굽니까? 6이랑 12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얘랑 뭐 해보시면 돼요? 합집합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합집합한 누구예요?
2, 4, 6 이렇게 다 써주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떤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 건 어떻게 나와요? 넘버 A 더하기 넘버 B에서 넘버 A 교집합 B를 빼는 게 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나중에 확률 파트로 넘어가면 확률의 더 센 정리로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계속 쓸 겁니다. 자, A 사건이 일어나는 케이스랑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케이스 두 개를 더하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다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케이스를 한번 어떻게 해야지? 빼야지 A 또는 B가 되는 확률이 또는 B가 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문제 파트 들어가서 좀 더 보시면 될 거고요. 푸푸푸 이건 사실 나중에 독립이랑 좀 연관이 있을 건데. 네. 독립이 아니라 배반이라는 용어를. 어떤 A라는 사건과 B 사건이 겹쳐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A 합집합 B를 구하고 싶으면 A와 B의 개수를 어떻게 해주면 되죠? 더해주면 되죠. 왜냐면 A와 B가 교집합이 애초에 뭐랬으니까? 0이랬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뭐 어쨌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합법칙을 집합으로 표시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고 싶으면 A의 개수에다가 B의 개수를 더하고 A와 B의 교집합을 빼면 된다. 자,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이 없을 때는요. 자, A와 B의 개수를 더하면 그게 바로 뭐다? A와 B의 합사건이 된다.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뭐 그렇습니다. 여기 넘기죠. 뿅뿅뿅. 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이 A라는 사건을 어떻게 하면 되죠?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A가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는 전체의 개수에서 A의 케이스를 빼버리면 A의 여사건이 될 거다. 어차피 이 경우의 수라는 파트 자체가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천천히 넘어오는 거고 어차피 여기에서 고등학교 때의 경우의 수로 들어가려면 그 다음 단연인 순열이나 조합 그리고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파트는 좀 약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나오는 수의 곱이 얼마가 되거나 6이 되거나 또는 얼마가 됐으면 좋겠대? 12. 일단 6이 되는 거 찾읍시다. 뭐 있어요? 1, 6. 그 다음 6, 1. 그 다음은 2, 3. 그 다음은 3, 2. 그 다음은 4, 3. 그 다음은 3, 죄송. 없죠? 네. 자, 그 다음 12 합시다. 12는요? 2, 6, 그 다음 6, 2, 그 다음은 3, 4, 그 다음은 4, 3. 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6이 되는 케이스 몇 가지? 4가지. 12가 되는 케이스 4가지. 자, 곱했을 때 6이면서 동시에 12는 존재해야 안 해? 안 해요. 그러니까 교집합 1 계산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니까 두 개 더한 몇 개? 8가지. 자, 그 다음 더한 게 얼마였으면 좋겠대요? 10 이상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10 이상이라는 건 10일 때도 있고 11일 때도 있고 12일 때도 있고 됐죠? 자, 그러면 10이 된다는 소리는 얼마입니까? 4, 6 그리고 5, 5 그리고 6, 4. 자, 더해서 11이 된다는 소리는 5, 6, 6, 5 더해서 12는 6, 6. 그래서 총 몇 가지? 6가지. 겹치는 거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필수 예제 2번 보죠. 자, 1에서부터 100까지 쓰여져 있는 정수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장을 뽑았을 때 그 친구에 대한 경우의 수 찾아보랍니다. 자, 11의 배수 또는 12의 배수요. 됐죠? 자, 내가 11의 배수가 나오는 친구를 A 11이라고 볼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A 11이 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돼요? 100을 11로 나눠보면 되겠죠. 그래서 11의 배수가 총 몇 개인지 찾고 싶으면 100을 11로 나누면 돼요. 몫이 얼마입니까? 9입니다. 그러면 총 몇 개가 있을 거예요? 9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12의 배수가 1부터 100까지 몇 개 있는지 찾고 싶거든요. 그러면 넘버 A
12를 찾아보면 100을 뭐로 나눠보면 돼요? 12. 자, 몫이 얼마입니까? 8입니다. 그럼 총 몇 개 있을 거예요? 8개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사건 또는 B 사건을 찾고 싶으니까 A 사건, B 사건을 어떻게 하면 되죠? 더하면 되거든요. 그럼 총 몇 개죠? 17가지. 자, 근데 이렇게 그냥 17가지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11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뭐일 수도 있으니까 12의 배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11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2의 배수는 11과 12의 뭡니까? 최소 공배수죠. 그러면 11과 12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120, 아니 130이 아닙니까? 12랑 11 곱하는 거니까. 네. 됐죠? 네. 그래서 얘는 결국 최소 공배수가 132의 배수가 되는데 132의 배수는 1과 100 사이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렇니까 겹쳐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냥 총 17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였으면 좋겠대요. 자, 똑같이요. 자, 넘버 A 3 봅시다. 자,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총 몇 개 있죠? 33개. 자, 넘버 A 5 구해보시면 얘 몇 개죠? 자, 20개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 그럼 걔는 뭐예요? 15의 배수죠? 자, 15의 배수 1부터 100까지 몇 개 있을 거예요? 6, 7, 5, 6에 30, 90. 6개잖아. 네. 자, 그래서 1부터 100까지 15의 배수는 6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3의 배수이면서 또는 5의 배수는 A와 B를 어떻게 하고 더하고 A와 B에 뭘 빼야 된다? 교집합의 개수만큼을 빼주셔야지 또는의 개수가 나온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건 뭡니까? 겹쳐질 때 또는이 구하는 거와 겹쳐지지 않을 때 또는을 구하는 방법이 어떻다? 다르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필수 예제 3번 보죠. A, B, C가 적혀있는 세 종류의 카드가 있어요. 그랬을 때 A가 적혀있는 게 2장 있고 B가 적혀있는 게 2장 있고 C가 적혀있는 게 1장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3장으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세 자리의 문자의 개수 찾으래요. 됐습니까? 자, 지금처럼요. 내가요 뭔가를 막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특정한 조건이 정확히 어떤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순열이나 조합 이렇게 파트에 딱 넣을 수가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넣을 수가 없을 때는 일일이 어떻게 봐야 돼? 세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표를 만들거나 아니면 가지치기, 수형도를 만들죠. 됐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 만든 걸 우리가 A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자, 맨 처음 만든 걸 우리가 A라고 하면 A를 뽑았으면 그 다음 뽑을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케이스를 하나로 찾아서 가지치기 하는 걸 수형도라고 부르고 은근히 우리가 못 푸는 문제들은 수형도로 푸는 문제가 꽤 있어요. 그래서 수형도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들 몇 개의 케이스는 조금 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A 둘 다 썼거든요. 그럼 얘는 만들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으니까 B거나 C밖에 없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내가 A, B 사용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올 수 있는 건 뭐죠? A거나 B거나 C거나. 자, 그럼 내가 여기서 A, C 썼으면 여기도 A, B, C. 자, 그래서 내가 맨 처음을 내가 A로 C 안 되죠? 자, 내가 맨 처음을 뭐로 잡았을 때? A로 잡았을 때 내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는 총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다. 자, 그 다음 B일 때 또 해봐야 되고 C일 때 해봐야 돼요. 맞죠? 근데 수영도가 좀 귀찮은 건 일일이 어떻게 해봐야 돼? 케이스를 다 해보셔야 돼. 근데 여기서 조금 눈치채셔야 될 건 A가 2장이고 B가 2장이고 C가 1장이야. 맞죠? 네. 그러면 내가 A로 시작할 케이스와 B로 시작할 케이스가 서로 어떨까? 같아요.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수용도를 막 하더라도 조금 센스 있게 규칙을 찾아내서 좀 더 편하게 구하시는 게 필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맨 처음을 내가 C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뭡니까? A거나 B겠죠. 자, 그 다음 들어올 수 있는 거 A, B. 그 다음 건 A, B. 그래서 총 몇 개? 4개. 그래서 7개, 7개, 4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영도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만약에 신발이 이렇게 세 켤레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이 신발의 세 켤레를 무작위로 막 섞어서 신발을 막 뽑아서 서로 막 짝을 맞춰요. 됐죠? 근데 짝이 하나가 안 맞을 때 짝은 하나가 안 맞고 나머지가 짝이 맞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됐죠? 흔히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짝이 모두 안 맞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수영도 문제인데 그냥 막 문제를 풀면 네. 아유 우리 문과 친구들 뭐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 순간 그래 여기. 그러니까 어쨌든 쟤네들은 이제 전체적인 조건의 또는을 얘네들을 다 낫을 붙여가지고 빼버리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a 플러스 b 플러스 3c 얘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대요? 14가 될 수 있어도 좋겠대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일단 누구를 조절하는 게 가장 크게 숫자가 변합니까? c를 조절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c를 1이라고 가정합시다. 됐나요? 그러면 결국 2a 플러스 b가 얼마면 돼요? 11이면 되겠죠. 그러면 2a 플러스 b가 11일 때 찾아봐야겠네. 그러면 a가 얼마일 때? 1일 때 b가 얼마면 돼요? 9면 되고 a가 2일 때 b가 얼마면 돼요? 8. 잠시만요. 이렇게 덧셈 뺄셈도 못할 줄이야. 자 a에다 3 집어넣으면 b가 얼마? 5요. a에다 4 집어넣으면 3, a에다 5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 C가 얼마일 때요? 2일 때요. 그러면 2A 플러스 B가 얼마면 돼요? 8이면 되겠네? 네. 됐죠? 자, 그러면 얘도 1일 때 얼마예요? 1일 때 6, 2일 때 4, 3일 때 2, 더 이상 없죠. 됐나요? 그 다음 C가 3일 때요. C가 3일 때 구하면 2A 플러스 B가 얼마면 되죠? 5면 되죠. 그러면 얘가 1일 때 3, 2일 때 1. 자, C가 4일 때는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냐면 얘가 12가 돼버리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2가 돼야 되는데 얘는 최소한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일일이 조금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좀 편하실 수 있는 게 큰 숫자를 움직여 주시는 게 편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x랑 y가 의미 아닌 정수. 자, 의미 아닌 정수 은근히 확률과 통계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얘는 뭐죠? 양의 정수에다가 뭐도 합쳐야 돼? 0도. 그러니까 자연수랑 0 이거 두 개를 보통 의미 아닌 정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0이 포함이 되면 우리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얘기하고요. 0이 포함이 안 될 때는 그냥 양의 정수 또는 자연수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x 플러스 2y가 뭐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요. 7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x 플러스 2y가 7보다 작을 때 자, 뭐를 먼저 변드리는 게 좀 편할 거라고? 둘 중에 수치가 크게 변하는 게 편할 거라고. 그러면 y의 값에다가 0 넣어봅시다. 됐나요? 그러면 x의 값이 뭐보다 작아지면 돼? 7. 5보다 작아지, 죄송. 7보다 작아. 네, x가 7보다 작아지면 되죠. 그래서 총 몇 개 나올 거예요? 7개. 왜냐면 1부터 6까지가 6개. 여기 0 포함. 네, 0 포함해야 되니까 몇 개예요? 7개. 점점 나도 바보가 되는 느낌이지. 자, y가 1이면 x가 뭐보다 작아져야 돼? 5보다. 그럼 총 몇 개 나와요? 5개 나오겠죠. 네, 7개, 5개. 그 다음 y가 얼마면? 2면 x가 얼마나 작으면 돼요? 3보다 작으면 돼요. 그럼 몇 개예요? 3개. 자, y가 뭐라면 3이라면 x가 뭐보다 작으면 돼? 1보다 몇 개? 1개. y가 4일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 고백업치 봅시다. 오늘 하백업치랑 고백업치만 하면 끝날 텐데. 다요? 일찍 끝날 듯. 그러니까 일찍 하백 고백업치 근데 다 해도 일찍 끝날 듯. 좀 더요? 소멸 다 해도 아니야.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목표는 일단 8월 달까지 다 끝낼 거야. 8월? 8월. 8월에 다 끝났는데. 그래도 한 그러면 달. 다시 안 돌아가요 그러면? 그때 시작할 때? 문제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 왕창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 시간 엄청 많아요. 자, 고백법칙 봅시다. 자, 어떤 A라는 사건과 어떤 B라는 사건이요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A와 B라는 사건이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A라는 사건과 B 사건이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는요 이 두 A 사건과 B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곱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A 사건과 B 사건이 연속적으로 또는 동시에 아니면 A 사건을 하고 나서 B 사건을 하는 케이스 이렇게 A와 B 그리고 B 이런 식으로 사건을 주어지게 되면 또는은 더하지만 그리고는 두 사건을 어떻게 한다?
곱한다. 자, 지금처럼 학교에서 도서관, 도서관에서 집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자, 학교에서 도서관 가는 게 몇 개? 3개. 도서관에서 집 가는 게 몇 개? 2개. 자, 그럼 내가 학교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도서관에서 집으로 가는 이런 케이스는 총 몇 가지가 잡히겠어요? 6개가 잡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내가 A라는 길을 선택했을 때 몇 개예요? 2개예요. 내가 B라는 길을 선택했을 때 2개예요. 내가 C라는 길을 선택했을 때 2개예요. 이렇게 3개에다가 각각 2개씩의 매칭이 되니까 3 곱하기 2인 총 몇 가지가 나온다? 6가지. 자, 지금 보시면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경우의 수랑 도서관에서 집으로 가는 이 2개의 사건이 어떻게 돼요?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맞습니까? 이럴 경우는 두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곱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떤 A라는 사건과 어떤 B라는 사건이 각각 어떻게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날 때 A 사건이 일어나고 B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A 사건 그리고 B라는 사건이 되어 있을 때는 A 사건과 B 사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되시죠? 자, 내가요 남학생 3명이 있고 여학생 5명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남자 1명, 여자 1명 뽑으래요. 자, 남자를 뽑을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3가지. 여학생 뽑을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5가지. 그러면 내가 남자 학생을 뽑고 그 다음 여학생을 뽑아야 돼요. 맞습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로 묶여 있거든요. 그럼 그 두 사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그래서 총 몇 가지요? 15가지. 이해됐습니까? 자, 국어가 4개, 수학이 3개, 영어가 2개. 그랬을 때 여기서 내가 한 과목을 선택해서 3과목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국어를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4개, 수학을 3개, 영어를 2개. 이렇게 다 어떻게 해줘요? 곱해줘요.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그리고로 묶여져 있을 때, 동시에 일어날 때 곱할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고집합은 계산 안 해도 돼요. 무시해도 돼요. 자, 약수의 개수와 총합은 기억합시다. 시험 문제 어쩌다 한 번씩 보인다. 공식을 안 외우시면 틀린다. 됐죠? 자, 어떤 n이라는 자연수를요 소인수분해 했어요. 그러면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이렇게 됐어요. 자,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면 중학교 1학년 것도 모른다는 소리야. 아셨어요? 자,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합니까? 각각의 지수에다가 얼마씩을 더해요? 1씩을 더해요. 그리고 다 어떻게 해요? 곱해요. p 더하기 1, q 더하기 1, r 더하기 1 됐습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경우의 수로 본다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11을 소인수 분해하면 뭐예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2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2를 한 번도 선택 안 할 수 있고, 한 번 선택할 수 있고, 2번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2를 고를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 3개. 자, 3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3을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3을 하나 선택할 수 있을까? 몇 가지가 돼? 2가지. 그래서 여기에는 이 개수에다 1씩을 더한 만큼을 다 곱해버리는 게 바로 약수의 개수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약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으면 자, 지금처럼요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됐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얘네들을 쭉 서요. 어떻게 해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 이 친구도 쭉 써요. 1 더하기 3 이래서 곱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왜 그렇게 되냐면요. 자, 1과 1 곱하면 1이죠. 1과 3 곱하면 3이거든요. 1과 2 하면 2 곱하기 3, 그 다음 얘는요 2의 제곱 곱하기 3. 자, 이렇게 되면요 내가 얘랑 얘를 아무도 선택 안 했을 때 2의 제곱도 됐습니까? 그 다음 내가 얘는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3을 선택했을 때 맞죠? 3을 선택 안 하고 2만 선택했을 때 내가 2의 제곱만 선택했을 때 여기서 2 하나 3 하나 여기서 2의 제곱 3 하나 이걸 다 어떻게 해줘? 더해버리죠. 그래서 얘네들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1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돼. 그래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은 조금 외워주실 필요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360 소인수 분해하면 360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래요. 자, 약수의 개수 찾고 싶어요. 약수의 개수 몇 개다? 4 곱하기 3 곱하기 2다. 됐죠? 약수의 총합 구하고 싶으면 1 더하기 3 죄송.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그 다음 1 더하기 3 더하기 9. 그 다음 1 더하기 5. 이거 일일이 있고 막 분배하는 멍청한 사람 없죠? 그냥 계산하고 곱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니죠. 예, 제가 잠깐 실력을 의심했네요. 죄송해요. 자, 필수의 요건 보죠. 자, 서로 다른 동전 2개 그리고 주사위 1개 던졌어요. 모든 나올 수 있는 가지수. 생각해 보세요. 동전의 가지수가 몇 가지? 2가지. 주사위는 몇 가지? 6가지. 동전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뭘까? 동전이랑 똑같은 역할. 유시어 유. 윷가락 던질 때요. 됐습니까? 우리가 도개걸륜모 만들 때요. 걔네들도 무조건 앞이거나 뭐밖에 없죠? 뒤밖에 없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2가지예요. 어쨌든 내가 동전을 2번 던져요. 그러면 총 나올 수 있는 거 2의 제곱. 그 다음 내가 주사위 하나 던져요. 나올 수 있는 거 6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24가지. 자, 두 번째. 공책이 3개, 필통이 2개, 가방이 5개. 그랬을 때 공책, 필통, 가방 하나씩을 선택해서 구입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공책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 필통을 2개, 가방을 5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되시죠? 합법칙이 너무 좋은가 봐요. 자, 다음 식을 전개할 겁니다. 그랬을 때 뭐 찾으래요? 항의 개수. 곱법칙이 이렇게도 바뀌죠. 문제가. 됐습니까? 이것도 곱법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됐습니까? 자, 내가 첫 번째 식에서 고를 수 있는 문자가 몇 개죠? PQR 3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항에서 고를 수 있는 게 3가지예요. 그 다음 내가 두 번째 항에서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4가지. 자, 그러다 보니까 총 몇 가지가 잡혀요? 12가지가 잡혀요. 그러면 얘를요 막 분배했을 때 동류항이 생기면 그 동류항은 어떻게 될 거야? 더해지겠죠. 근데 동류항이 생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겹쳐지는 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항의 문자의 개수를 곱한 만큼 항이 잡힐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항에서 고를 수 있는 문자 2개예요. 두 번째에서 고를 수 있는 문자 2개예요. 세 번째에서 고를 수 있는 거 3개예요. 그래서 이거 다 곱한 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8번 볼까요? 자, 길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간대요. 됐습니까? A에서 C로 가는 게 몇 가지? 3가지. C에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 2가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몇 가지죠? 6가지. 자, 그 다음 A에서 D를 가는 건 2가지. D에서 B를 가는 건 3가지. 그럼 A에서 B를 가는 게 몇 가지? 6가지. 자, 내가 C를 거쳐가거나 D를 거쳐가면 되거든요. 그럼 총 몇 가지입니까? 12가지. 그래서 여기도 그냥 막 물어보는 것 같지만 내가 A에서 B로 가는 케이스가 2가지가 있는데 C를 거쳐갈 때, D를 거쳐갈 때 이렇게 만들 때는 곱의 법칙을 쓰지만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사건은 어떻게 합니까? 더하죠. 그래서 이때는 합의 법칙을 쓰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필수예제 9번 보죠. 108에 뭘 찾으래요? 약수의 개수. 그럼 108 뭐 해야 돼요? 소인수 분해해야 돼요. 자, 108 소인수 분해합시다. 자, 뭐 곱하기 뭐예요? 2 곱하기 54. 네, 54는요? 2 곱하기 9, 6. 되세요? 그럼 2 곱하기엔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이네. 그럼 얘는 2가 몇 개? 2개. 3이 몇 개? 3개. 됐습니까? 자, 약수의 개수 찾읍시다. 지수에다 얼마씩 더해요? 1씩 더해요. 그리고 어떻게? 곱해요. 3 곱하기 4. 그래서 약수는 몇 개? 12개. 자, 약수의 총합 구해보래요.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4. 그리고 얘는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27. 자,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7이네요. 이거 다 더하면 10, 13, 40. 그래서 총 얼마다? 280이다. 됐습니까? 자, 은근히 약수의 총합 구하는 문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뭐지? 하고 까먹어버릴 수 있어요. 아셨죠? 자, 필수예제 10번. 자, 1000원짜리가 2개, 500원짜리가 3개, 100원짜리가 3개. 이거를 일부를 사용하든지 전부를 사용하든지 이야기를 해보래요. 됐죠? 이거 문제가요 2가지예요. 패턴이. 지불하는 방법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요 지불하는
금액의 개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지불하는 방법이라는 건요. 내가 똑같이 1,000원을 지불하더라도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거. 아니면 500원짜리 2장 내는 거. 아니면 100원짜리 10개 내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요. 가지수가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3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의 수는요. 내가 지폐의 종류가 달라지면 다른 경우의 수예요. 맞습니까? 근데 금액의 수는요. 내가 500원짜리 2개 내나 100원짜리 10개 내나 1000원짜리 하나 내나 걔네들이 다 어떤 경우야? 똑같이 그냥 1,000원 내는 경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문제의 뉘앙스를 좀 기억하셔야 돼. 내가 방법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지 아니면 금액의 수를 물어보고 있는지 은근히 두 개가 헷갈릴 수 있고 금액의 수가 훨씬 더 자주 나오지만 가끔 뒤통수치게 방법의 수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일단 지불의 방법의 수는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1,000원짜리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안 써도 돼요. 한 장 써도 돼요. 2장 써도 돼요. 가지수 몇 개야? 3개야. 자, 500원짜리가 몇 개 있죠? 3개 있어요. 그럼 얘는 안 써도 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총 몇 개? 4개. 자, 그 다음 100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똑같이 4개. 자, 그래서 다 곱하면 얼마입니까? 48. 하나 빼야 돼. 근데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그걸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왜? 빵원은 안 된대요. 그러면 빵원이 된다는 건 얘가 선택 안 하고 얘가 선택 안 하고 얘가 선택 안 하고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를 어떻게 해야 돼? 네. 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영어는 그러니까 보통 문제에서 보통 다 영어는 지불하는 거 아니라고 해요. 아시겠죠? 거의 웬만하면 다 써 있어. 이거가 빠져 있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처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에서는 빵원에는 한 번을 어떻게 해야 돼? 뺀 47가지가 됩니다. 됐죠? 자, 금액의 수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얘는 패턴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선트를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네네네. 자, 지금 1,000원짜리가 몇 개 있죠? 두 개. 2개, 500원짜리는 3개, 100원짜리는 3개. 그럼 여기에서요, 금액이 겹쳐질 수 있는 구간을 살펴보셔야 돼요. 자, 일단 100원은 3개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300원이거든? 그러니까 500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100원은 별도예요. 네. 자, 근데요, 500원짜리가 3개가 있거든요. 그럼 500원짜리 몇 개 모이면? 두 2개 모이면 그 친구는 얼마가 될 거야? 1,000원이 될 거야. 그러니까 500원과 1,000원은 같은 케이스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1,000원짜리 두 장은 어떻게 하느냐? 얘를 500원짜리로 거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1,000원짜리가 두 장 있어요. 총 얼마죠? 2,000원이죠. 그럼 얘는 500원짜리가 몇 개로 볼 수 있어? 4개. 4개. 그래서 총 단위를 작은 단위로 맞춥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폐가 겹쳐질 수 있는 걸 확인해 보시고 지폐가 지금처럼 어떻게 된다면 금액이 겹쳐진다면 무조건 작은 단위의 개수로 바꿔버려요. 이해되셨습니까? 왜냐면 내가 여기서 3,500원을 만든다 그러면 됐습니까? 내가 1,000원짜리 두 장 쓰고 500원짜리 몇 장 쓰면 3개 쓰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어쨌든 금액의 수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에는 지폐의 종류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겹쳐지는 지폐를 하나로 총합해요. 그러면 결국 500원짜리가 몇 개 있다는 소리가 돼? 7개가 있다는 소리가 돼. 왜? 여기가 500원짜리 4개고 여기가 500원짜리 3개니까. 그래서 500원짜리 7개랑 100원짜리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가 돼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500원짜리가 7개 있어요. 그럼 내가 뽑을 수 있는 가지수 몇 개? 8개. 8개. 자, 그 다음 100원짜리가 3개 있거든요. 그럼 내가 뽑을 수 있는 가지수 몇 개? 4개. 4개. 그리고 얘도 총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빼줘야 돼요. 왜요? 500원짜리 선택 안 하고 100원짜리 선택 안 하면 그때는 뭐가 되니까? 빵원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금액이 겹치면 그 경우는 어떻게 하자? 작은 단위의 지폐로 합치자. 됐습니까? 근데 그것도 금액이 겹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필수예제 11번. 어떤 사람이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5개의 영역을 색칠할 텐데 같은 색을 몇